학폭 논란의 전말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고 폭넓은 활동을 계획 중이었던 배우 송하윤 씨가 학폭 논란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일 JTBC 사건 반장에 배우 송하윤의 학폭 의혹이 방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제보자는 저는 2학년, 3학년 선후배 사이로 알던 사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점심시간에 전화로 부르더라. 아파트 정자가 있는 놀이터에 가자마자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에서 맞았는지 지금도 모르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따귀를 맞았던 것만 기억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배우 송하윤 씨는 고등학교 3학년, 제보자는 2학년으로 당시 남학생이었던 제보자는 이유를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여배우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그 당시 송하윤 씨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 역시 그 상황을 기억한다면서 내가 제보한다니 막을 수 없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라는 제보자는 우연히 예능에 나온 여배우의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상처 입은 피해자는 잊고 지내는 듯한 송하윤의 모습 때문에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JTBC 사건 반장에서는 해당 배우를 S씨로 소개했는데요. 자료 화면과 사진이 S씨가 송하윤이라는 것을 짐작하게끔 하면서 송하윤의 인스타에서 이와 관련이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학폭 논란을 계기로 예전 댓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댓글 내용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패거리롤 친구 한 명 왕따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감 생긴 거와는 다르게 강단이 있는 친구임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하윤 소속사 킹콩 바이 스타쉽은 1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하윤 측은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현재 제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분별한 억측과 추측성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 송하윤의 8호 처처분에 의한 강제 전학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8호는 학교폭력 징계 중에서도 높은 수위에 속합니다. 김풍에 미치겠다. 하. 송하윤은 김풍의 웹툰 찌질의 역사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원작자인 김풍은 이 드라마의 집필에도 직접 참여하며 의욕적으로 작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2022년 8월 이미 촬영을 마치고 방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연 배우인 조병규에 이어 송하윤까지 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방영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병규도 앞서 2021년 폭로글이 확산하며 학폭 논란에 휘말린 바 있죠. 드라마 찌질의 역사는 2년 가까이 방송 플랫폼과 공개 시점을 정하지 못해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논란까지 더해지며 더욱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연예인들의 학폭 논란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비단 본인뿐만 아니라 작품 관계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논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논란이 사실이라면 송하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겠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 그들이 변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 김수미와 그녀의 아들 정명호가 식품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와 정명호 이사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팔꽃 F&B 측은 김수미와 정명호 이사가 2019사 2020년 약 연차례에 걸쳐 김수미 브랜드를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따르면 정명호 이사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약 6억 2,300만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정명호 이사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한 뒤 무단으로 회사 자금 약 1억 원을 인출했으며 추가로 회계 처리를 통해 약 1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명호 이사는 단기 대여금으로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 용역 대금으로 약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 역시 개인 세금 부족으로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명호 이사는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되었으며 현재는 나팔꽃 F&B 사내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반면 김수미와 정명호 이사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와 정명호 이사의 대리인인 장희진 변호사는 피해자인데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을 주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희진 변호사는 송모 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송모 씨의 사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장희진 변호사는 송모 씨가 김수미의 연예인 신분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미는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주로 TV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전원 1기에서의 무려 21년 동안의 열연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영화와 토크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MZ세대의 인기를 타고 탕후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튜버 진자림의 탕후루 매장 개점 계획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튜브 채널 진자림 TV를 운영하는 진자림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탕후루 매장을 개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매장이 이미 탕후루 매장을 운영 중인 달콤 왕가 탕후루의 바로 옆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도덕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자림이 개업할 예정인 탕후루 매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유명 유튜버가 이미 영업 중인 매장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의 매장을 개점한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자림은 탕후루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의 매장 위치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업 중인 탕후루 매장 주인은 이러한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